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8시에 찾아뵙고 있는 꿀잠 이야기. 오늘은 몇 번째일까요? 15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꿀잠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새해도 됐는데 이렇게 추위가 아주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감기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 추위도 또 지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방송 뭘 준비할까 하다가 요런 걸 준비했습니다. 이미 뭐 제목을 공지해서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뇌가 있어요. 또 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조금 의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가 있죠. 장, 뇌, 축, 것, 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장이고 브레인은 뇌니까 엑시스는 축이라는 거니까 합쳐서 장내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요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얘기할 거예요. 저는 또 신경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수면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뇌 축이 어떻게 수면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들이 수면에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장내 세균, 장내 미생물이 꿀잠을 만든다. 이걸 뒤집으면 장내 미생물이 꿀잠을 방해한다라는 것도 되겠죠. 장내 미생물과 꿀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한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갔는데 시차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도착하게 되면 기분을 좋죠.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하지만 또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한 경험들 다들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기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그게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경험이라면 이것들은 어떤 과학적인 진실이나 근거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뇌와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가 수면에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장에는 또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생물의 결과에 따라서 내 잠이 잘 잘 수 있다, 못 잔다. 또 요즘에 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들 많이 드시는데요. 유산균을 드시면 불면증 도움이 될까요? 요즘에 그런 내용 때문에 젊으신 분들 위주로 수면 때문에 유산균을 드신 분들도 한참 또 트렌디하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과 뇌가 뭔가 연결될 고리가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 뭘로 연결돼 있나요? 머리는 여기고 장은 아래쪽인데 연결되는 회로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연결된 회로를 쭉 찾아봤더니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12번째 신경이 뇌신경 중 12번 신경이 쭉 내려가서요. 이 배로 내려가서 횡격막을 뚫고 가서 바로 위장까지 연결되는 신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뇌에서 빠져나오는 신경 중에 주행 길이가 가장 큰 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이 뇌간, 숨골에서 쭉 빠져나와서 장의 위와 각 장까지 연결됩니다. 단순히 연결된다는 건 신경은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겠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장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흥분되면 위장도 흥분되고 뇌가 좀 억제되면 위장도 억제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는 이해하시겠는데 장에 있는 세균이 뇌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되겠죠? 뭔가 올라가는 신경, 지금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아니라 장에서 올라가는 신경 회로가 있을 겁니다. 바로 미주신경이 이런 신경을 전달하는 길 외에도 장에서 나오는 미생물의 여러 가지 신경 물질을 뇌로 전달되는 또 역방향의 길이, 통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 뇌의 효과가, 뇌의 상태가, 뇌의 기능이 장에 영향을 주고 또 장의 기능이 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미생물이 만드는 신호가 뇌에 영향을 주고 잠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파킨슨 병도 사실은 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나쁜 세균들이
많이 쌓이면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장에 많이 쌓여요. 그것들이 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여기가 딱 도착하는 곳이 숨골이거든요. 뇌간에 딱 전달돼서 거기서 알파시네크론이라는 게 쌓여서 중뇌 흑질까지 도달되면 그게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도파민을 만드는 흑질이 망가짐으로써 도파민이 분비 안 돼서 파킨슨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게 과거에는 썰이었지만 이제는 정설이 됐습니다. 뇌신경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뇌 퇴행성 질환들이 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뇌 퇴행성 질환이 시작된다. 거기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수면에도 이 파킨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장은 즉각적인 효과로 뇌에 영향을 주고 뇌 상태가 다시 장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 하루나 이틀의 우리의 수면의 문제로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장뇌축, 겉브레인 액세스라고 합니다. 장과 뇌는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제가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 횡격막이 들락날락 할 때 미주신경이 자극돼요.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뇌로 올라가서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돼서 뇌가 좀 억제된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미주신경이 위장으로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위와 장이 연결되면 여기에서 뇌에서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머리에서 여러 가지 감정 또는 뇌의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뇌가 막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얘들이 여기에 명령을 딱 여기에 집중하고 얘를 다 억제시키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뇌가 막 집중할 때는 화장실도 잘 안 가게 되고 집중이 되고 변비도 잘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여기 이 장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이토카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분비가 되는 염증 물질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이 위장에서 어떤 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이토카인이 여기에 분비가 되고 그 사이토카인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뇌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거. 또 호르몬도 전달됩니다. 바로 수면하면 어떤 호르몬이 먼저 떠오르나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뭐에서 만들어지죠? 세로토닌. 세로토닌 또 뭐에서 만들어지죠? 트립토판. 바로 트립토판인 아미노산이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멜라토닌은 바로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뇌에서 만들어진 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쭉 분비가 만들어서 피를 타고 뇌로 전달돼서 뇌에 감정을 조절하는 데 전달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해주는 이게 그 행복 호르몬으로 작동되는 세로토닌이 작동되고 또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장에서는 직접 멜라토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서 뇌로 전달되니까 우리가 또 잠을 잘 자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양방향 고속도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는 뇌에서 내려가는 일방향 고속도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장에서도 이런 어떤 신경물질, 또 호르몬, 세로토닌, 멜라토닌, 또 염증 물질도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뇌하고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광캐블이 깔려 있는 거예요. 뇌하고 장하고. 그 광캐블의 통로 이름은 뭐다? 미주신경이다. 라고 해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 또는 뇌의 건강이 장의 건강을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고 염증 물질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수면하고 관련되는 물질만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 장내 박테리아가 멜라토닌을 90% 만듭니다. 뇌의 손가채에서 만들어진 건 10%가 채 안 됩니다. 몸의 다른 데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10%가 채 안 되고 나머지 90% 멜라토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막 먹잖아요. 그거는 그 장에서 잘 만들어지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세로토닌은 95%나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아니고요. 뇌는 5%밖에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뇌가 진정될 때 우리가 불안하고 흥분될 때 나오는 게 가바입니다. 이 가바가 잘 나와야지 흥분되는 게 억제되고 마음의 진정이 잘 돼요. 그런데 가바는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안할 때도 나오지만 잠을 잘 시간이 되면 가바가 나와서 우리 각성을 꺼버려요. 그런데 이 가바도 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위장을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에 가바 보충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 가바 보충제, 건기식으로 먹는 가바 보충제는 분자량이 커서 혈액을 타고 가서 뇌로 전달이 안 돼요. 너무 커서요. 먹는 거는 혈액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냐면요. 위장에서 또 미생물이 만드는 가바나 우리가 먹는 가바가 위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바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먹는 거는 혈액으로 전달되진 않지만 미주신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배우셔야 되는 게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까지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게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단세 지방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단세 지방산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세 지방산은 지방산 중에 체인이 짧은 걸 말해요. 숏체인이니까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염증을 억제해요. 또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먹는 식이섬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미생물이 분해가 시켜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도 세로토닌, 멜라토닌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견과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 다음에 콩, 바나나, 키위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뭐 칠면조, 닭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뭐 돼지고기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엔 다 들어있죠. 이것들이 음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음식을 분해를 막 미생물이 시키게 되겠죠. 바로 트립토판이 분해를 합니다. 아니,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분해를 해요. 이 분해된 음식물이 분해돼 단백질이 분해해서 생성된 트립토판은 장의 크로마틴 세포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소장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미생물이 생화학 합성을 통해서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 되면 얘네들이 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밝은 빛을 쬐면은 장에서 만든 트립토판에서 만든 세로토닌은 막 쌓여있고 멜라토닌 넘어가는 게 탁 차단돼 있다가 여기만 높아져 있죠. 그러다가 이게 밤이 되고 빛을 안 보고 내가 잘 시간이 되면 얘가 이 문이 탁 열리면서 막 만들어요. 잘 때 그래서 멜라토닌 생성이 됩니다. 물론 뇌에서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장에서 만들어진 게 90%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트립토판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도 또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으로 전환된 건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고 깨어있으면 안 넘어가지만 그냥 장에서 세로토닌에서 바로 멜라토닌을 만든 거는 낮에도 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국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낮에 졸린 이유가 거기에서 세로토닌도 만들지만 멜라토닌도 일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낮에도 좀 분비가 돼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졸린 이유가 됩니다. 세로토닌의 95%, 멜라토닌의 90%가 장의 미생물에서 여러분들 먹은 음식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가바도 좀 볼까요? 이 가바도 뇌를 진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수면 중추에서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고 피고하면 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때 가바를 분비를 시켜서 뇌를 다 꺼버리고 우리는 자게 됩니다. 이것들이 분해가 되면 뇌를 좀 브레이크 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겁니다. 뇌가 막 흥분되는 걸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진정이 돼요. 그리고 또 잠도 쉽게 듭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대부분 벤조디아제핀 수용체가 이 가바 신경계에 작동돼서 가바 기능을 높여서 먹으면 금방 자고 중간에 안 깨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흥분될 때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뇌가 과도 흥분되면 가바가 막 만들어져요. 스트레스 완화합니다. 불안을 완화합니다. 또 이것들이 뇌를 끄니까 잠드는 시간도 짧게 하고 금방 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면제, 벤조 약물, 데파스, 자낙스,
뭐 아티반과 같은 약물들이 대부분 이런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바도 바로 유산균이 만듭니다. 바로 그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라고, 락토바실루스는 유산균 선전할 때 나오는 용어잖아요. 미생 그 유산균의 이름인데,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라는 유산균이 장에서 가바를 만듭니다. 이 가바가 나와서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한대요. 바로 뭘 타고 하냐면요, 바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을 많이 먹으면, 이런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진정도 되고 안정이 돼요. 그래서 뭐 야쿠르트 회사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쉼이라고 해서 유산균 중에 이런 긴장 완화에 특화되어 있는 이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를 많이 넣었던 그 유산균을 팔았습니다. 그 요구르트 같은 걸 팔았죠. 좀 비싸게 팔았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얘가 먹으면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 같은 걸 넣어주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그것들이 가바를 많이 만들어서 가바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과 뇌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뇌와 신체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낮과 밤, 즉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뇌가 활성화돼요. 뇌하고 거의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뇌가 깨어있을 때는 얘가 막 활성화돼요. 에너지도 생성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세로토닌, 가바 막 만들어냅니다. 밤이 되면 얘네들이 좀 쉬면서 우리 몸에서 그 소화시키면서 손상됐던 장 점막을 재생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뇌가 잘 때 얘도 쉬고 회복하고, 뇌가 깰 때 장도 움직여서 유산균으로 이런 신경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시차가 바뀌거나 교대 근무자가 있게 되면 뇌가 잘 시간에, 우리는 미국 가고 유럽 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움직이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잘하고 그래서 장도 쉬려고 그랬더니 음식에 들어오니까 얘가 막 소화를 하는데, 얘도 자다가 깬 애가 일을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 운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해요. 가스만 나와요. 변비도 자꾸 생겨요. 이런 게 생깁니다. 교대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단순하게 시차나 여행을 갔을 때 교대 근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잘 때도 바로 같은 효과입니다. 뇌가 자라고 그러는데 얘가 쉬지도 못하고 장도, 뇌가 잘 시간에 자꾸 못 자니까,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얘가 자꾸 일을 해요. 그러다가 뇌가 이제 일을 할 때, 깼을 때, 움직일 때 했더니 얘들이 지쳐서 이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좋은 유산균들이 일을 못 합니다. 나쁜 균들이 나와서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불규칙하게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아까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유익균,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를 만드는 유익한 미생물은 줄어들게 되고요. 몸에 쉬면서 얘네들이 다시 생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을 찌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돼서 얘네들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를 안 만들어요.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 물질만 혈액으로 쭉쭉 뿌려서 우리의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가 생성되지 않고 염증 물질만 잔뜩 생겨서 살이 찌고 우리 몸에 당뇨를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잠을 불규칙하게 자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의해서도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우리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치료제로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목표라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 치료하고 감기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만, 사실은 항생제는 목에만, 우리가 원하는 데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몸을 돌면서 몸의 다른 것도 다 손상을 입혀요. 주로 어떻게 죠? 항생이니까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잖아요. 들어가면 세균이 어디에 있어요? 장에 엄청 많고 몇 쪽에 미생물이 있어. 얘네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유익균의 80%가 사멸한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항생제를 끊고도 거의 3개월이 지나야지 유익균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증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가공, 여기 나왔던 햄버거, 또 우리가 스팸,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 가공 처리한 식품들도 이런 유해균의 이런 것들은 유해균의 먹이를 줄여버려요. 얘네들은 유해균은 고급스러워서 좋은 것만 먹습니다. 주로 채소, 야채, 섬유질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것들 기름진 거, 그 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들을 먹게 되면 얘네들은 이거를 섭취 안 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수면 부족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고 쉬고 회복되는 유익균들의 회복되는 시간들을 없애버리니까. 이외에도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이것들에 의해서 뇌가 명령을 줘서 장이 경직되면서 유익균들이 잘 못 삽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거, 위장약을 너무 오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장내 미생물을 망치고 또 그 결과로 수면을 방해하고 또 그 결과로 우리 몸 염증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생제, 스트레스 같은 거, 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유해균들을 줄게 만들고 유익균들을 줄게 만들고 나쁜 균, 유해균들을 증가시키게 만들어서 얘네들은 주로 염증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독성물질도 만들어서 전신의 염증 반응, 또 염증 반응들이 뇌로 전달돼서 뇌의 염증 반응, 뇌의 긴장과 흥분을 시키는 거,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또 장에서도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물들이 또 분비가 돼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면 뇌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도록, 뇌가 염증이 전달되니까 뇌가 못 자요. 계속 흥분시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을 못 자서 유익균들이 줄고 유해균들이 늘어나고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음식이나 어떤 음식이 잘못됐거나 또 이런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다시 잠을 못 자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됩니다. 수면이 장을 망치고 장의 문제가 수면을 망치는 악순환 고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에서도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연구한 결과도 있어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양성이 높대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유익한 거, 나쁜 균이 1대1로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장에서 균을 조사해 봤더니 다양성이 낮고 균의 종류가 50개에서 절반으로 줄고요. 유해균, 나쁜 균이 3배 정도, 3대1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증가되니까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도 안 나오고 염증물질 쫙쫙 나와서 뇌를 자극하게 되고 거죠.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그 결과로 가바가 생성량이 60%나 줄고 염증은 증가되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성 불면증 환자를 6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동안 락토바실루스 헤벨리티쿠스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비스라고 하는 유익균들이에요. 이것들이 몸에 좋은 유익균들을 복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복용시킨 거예요. 유산균을 섭취했더니 수면 효율, 실제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잠자는 효율이 65%에서 82%로 좋아졌고요. 깊은 수면이 30분에서 2배, 60분으로 증가됐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았는데 정상으로 떨어지는 결과, 즉 유산균만 먹어도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연결고리 중에 어느 하나를 차단시킨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가 수면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수면제 먹기 싫으면 여러분들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많이 드셨잖아요. 멜라토닌 단독이나 마그네슘 단독보다는 유산균을 같이 섞어서 먹었더니 잠자는 시간이 더 짧아졌고 근육에 이완이 됐고 깊은 잠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단순히 장의 변을 잘 보기 위해서 장 건강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파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유산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천연 유산균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거기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내 유산균이 너무나 미생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뇌 건강, 특히 수면과 같은 수면, 불안, 긴장과 같은 정신건강, 수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산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들을 말해요. 좋은 유산균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헤벨리티쿠스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옥시토신의 분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완화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굼, 불안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는 우리의 진정을 시키고 뇌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가바의 생성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균들을 많이 섭취하면 되겠죠? 또 내 몸속에서 이런 균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살아있는 균, 유익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지 이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 드시는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린 요거트, 무가당입니다. 여러분들 키트 같은 거 팔잖아요. 유산균 하나 사다 놓고 하면은 이거를 몇 배로 불리는 키트를 사는데 여기에 10억 개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포도당이 너무 달지 않은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좀 맛이 없더라도 그린 요거트 드시면, 무가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된장국에서도 여기도 10억 개의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또 김치에는 10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저온 살균한 치즈,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1온스 정도 드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유산균 보조제, 요즘에 그냥 그 정장제로 알약이나 캡슐로 판매되는 것도 있죠. 여기에도 살아있는 균들이 들어있어서 100억 개가 들어있다고 해서 보통 공복시나 식후 바로 먹는 것보다 식후 2시간 후에 배가 공복이 있을 때 먹어야지 들어가서 내 장에 착상을 하고 그 좋은 유산균이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충분히 있으니까 꼭 유산균을 별도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드시기가 원활치 않다면 이런 보조제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단세 지방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아까 좋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먹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거나 유산균을 통해서 넣어놨잖아요. 그럼 얘들이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장은 건강하지 않아.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내 몸속에는 먹이가 별로 없거든요. 바로 이런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양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마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현미나 규리의 통곡물, 우엉, 바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이 단세 지방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MAC라고 해서 마이크로비오타 액세시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MAC라고 합니다. 이 유익균들이 먹는 식이섬유를 MAC라고 해요. 이 MAC가 바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 양파, 마늘, 통곡물, 우엉, 바나나에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먹게 되면 얘네들은 위장이나 소장의 위쪽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저항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이런 걸 먹으면 여기에 있는 다가 아니고요. 이걸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양파를 먹으면 단맛이 나고요. 마늘도 맵긴 하지만 조금 단맛이 나는데 이런 단맛들이 탄수화물인데요. 이것들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저항 전분, 저항 단분이에요. 얘네들이 쭉 위장에서도 흡수가 안 되니까 쭉 타고 소장을 타고 내려가서 유산균이 많이 사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세 지방산은 MAC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흡수가 안 되고 유산균까지 직접 배달되는 먹이들이에요. 이 유산균이 바로 이 MAC에 들어있는 단세 지방산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유산균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이 단세지방산 이런 음식들을 많이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산균들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식단을 짜봤습니다. 아침에 뭐 이렇게 드시면 현미밥, 된장, 뭐 양식을 드시면 오트밀, 요거트 드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드시면 통곡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또 된장에 유산균 들어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 뭐 점심에는 비빔밥, 나물하고 고춧가루, 고추장, 통밀 샌드위치, 아보카도 드시게 되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뭐 바나나, 견과류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생선구이, 익힌 양파, 연어 샐러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드실 때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다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4주 후에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수면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쭉 했더니 도움이 된다면 뭐 계속 가시면 되고요. 많이 바꾼다면 조금 음식 종류를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한 달이 됐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단순히 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병의 문제니까 이건 병원을 가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도 잘 보고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면역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 피하실 거는 항생제 뭐 같이 드시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염증 있으면 드셔야 되겠죠. 내가 우선 염증 치료하는 게 우선이니까 항생제 끝나면 2주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가스 설사가 유발되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라서 정량, 유산균 알약도 유산 정장제도 정량. 또 음식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 유해균들이 잘 전달도 안 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이 화장실을 더 잦은 문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 악화됐으니까 조금씩만 시작하십시오. 양파, 마늘들이 문제가 드시기 어렵다면 당근과 시금치로 변형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먹이를 먼저 드세요. 그러니 아까 말한 양파, 마늘, 뭐 통곡물을 먼저 한 1, 2주 정도로 꾸준히 드십시오. 그래서 먹이를 좀 줘요. 우리가 밭을 가려면 땅에 그 좋은 영양분을 먼저 뿌리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2주차 때 유산균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잘못하면 멜라토닌이나 뭐 가바 같은 거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먹냐면요. 유산균은 평생 드셔도 됩니다. 잠하고 상관없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약물의 종류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모철피뎀, 트라조돈 다 괜찮은데 벤조 약물들은 가바가 좀 올라가서 뇌를 진정작용이 좀 생기니까 조금 용량을 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성비 뭐 식단이 85%니까 약 시중에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비싼 영양제보다 현미밥이나 된장국 요거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이 더 중요합니다. 햇빛이 적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고 햇빛 쬐고 움직이시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면 좋습니다. 임산부도 당연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이 편안해야 여러분들의 밤이 편안하다는 결론을 오늘 얻으셨을 겁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고 장에서 90에서 95%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이 된다. 유산균은 수면제는 아니지만 장에서 우리의 수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고 토양이 된다. 다양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지 유산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돼서 식이섬유를 자주 드셔라.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야식을 드시게 되면 장이 쉬지를 못하니 안 된다. 혹시 음식이 부실하다면 유산균에 대한 영양제나 음료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장내 세균이 꿀잠을 만든다. 꿀잠을 위해서 장내 세균이 유익균으로 변해야 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먼저 제이슨님, 7181님, 요즘 걱정거리는 없는데 긴장이 되어 잠을 못 자요. 뭐 우선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걱정이 많으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도 긴장시키고 뇌도 긴장시킵니다. 그러니
그리고 생체 시계도 자극해서 자는 시간에 맞춰서 생체 리듬이 떨어지지 않아요. 몸이 긴장되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도 피로도가 적게 느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머리는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많을 때 잠 못 자는 거는 많은데요. 근데 아마 걱정거리 없는데도 긴장되고 못 잔다면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걱정이 많았어요. 그 걱정 때문에 못 자게 되는데 우리가 잠이라는 건 습관성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체 리듬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많으면 생체 리듬이 좀 망가져요. 그리고 걱정거리 해결됐는데 내가 막상 자려고 그러면 문제는 내 생체 리듬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망가져 있거든요. 내가 잘 시간에도 생체 리듬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자는 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왜 못 자지? 큰일 났네. 그러면 걱정거리 없는데 밤이 되면 못 자는 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 걱정 때문에 내 몸이 긴장이 돼요. 그 긴장 때문에 내가 막 얘기하고 다른 TV 볼 때는 졸리는데 침대에 가서 누우면 머리가 확 켜지는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먼저 이게 가장 의심되고요. 두 번째는 뇌를 걱정은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거에 노출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죠. 너무 저녁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 낮잠 이것들은 뇌의 각성도 높입니다. 또 하나 이거보다 더 흔한 원인은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밝은 조명에 노출되는 거. 이 빛은 생체 리듬을 자꾸 뒤로 밀어버려요. 나는 원래 12시에 자고 싶은데 그 12시까지 핸드폰 보다가 빛에 쬐거나 또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 잠이 뒤로 밀리니까 내 자는 시간은 새벽 2시, 3시로 바뀌어 있으니 못 자요. 못 자니까 또 불안해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거 이런 것들도 잠드는 게 어렵고 긴장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본인 생활에 접목하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기상시간을 설정하십시오. 기상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취침 시간보다는요. 기상시간을 꼭 설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오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나와서 한 30분 정도 안에 움직이거나 빛을 쬐면 가장 좋습니다. 자고 깨는 리듬에 이게 뒤로 밀리는 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취침 시간을 기상 시간부터 7시간 또는 내가 몇 시간 잔지를 정하세요. 6시간을 잔다면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6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7시에 7시간 잘 거면 11시가 되죠. 그 취침 시간 7시간 전인 11시부터 1시간 전인 10시부터 핸드폰 안 봐야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TV 보면 안 돼요. 컴퓨터 보면 안 돼요. 뭐예요? 재미없는 책이나 샤워하거나 복식 호흡 명상과 취침 루틴, 꿀잠 루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자는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녁 먹고 나는 안 자더라도 침대 가서 누워서 빈둥빈둥 있으면 안 됩니다. 자는 시간 딱 정해둔 시간 이전에는 절대 방에 안 들어가야 되고 기상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를 한 2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좋아질 겁니다. 동동이님, 회식이나 야식 있는 날은 잠을 자도 깊이 못 잔 느낌입니다. 음식이 소화될 때 잠을 방해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죠. 우선 회식이나 야식을 드시게 되면 어떤 거 드시나요? 되게 기름진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 살이 찌는 거 또는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게 됩니다. 우선 이런 것들 기름지고 우리가 회식을 가면 또 고기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또 평소보다 양 또 늘려서 먹잖아요. 거기다 또 술 한 잔 곁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선 지방이나 단백질은 소화가 더디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다 소화가 되는데 장에까지 내려가서. 그러니 장으로 내려가서 소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뇌가 자는 시간이 돼도 위장이 멈춰야 되는데 들어온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얘는 원래 자는 시간보다 본인은 야식을 드셨지만 본인의 장은 야근을 하게 됐잖아요. 2시간 동안 원래 쉬는 시간으로부터 더 야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야근하는 동안 뇌도 못 자요. 뇌도 계속 깨어 있어요. 얘도 야근을 해요. 야근을 하면서 내가 장이 쉬는 시간이 적어지니 유익균들이 적어지고 쉬지 못하고 유해균들이 늘어납니다. 또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 많이
유산균은 식이섬유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식에서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음식을 많이 먹는데 유산균한테 먹이를 적게 준 거래요. 얘는 차별한 겁니다. 그러니 또 문제, 소화 더디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3시간 동안 뇌도 깨어 있고, 또 이런 음식의 종류 때문에 유산균도 잘 생존을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단 거 많이 마시게 되게 되면 이 단 것들의 30%는 뇌로 일단 전달되거든요. 저장되면서요. 그러면 전달되면 뇌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탄수화물 드시면 단 거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러니 또 이것도 뇌를 깨우게 되면 이 3가지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3시간, 넉넉히는 4시간 전부터는 단 음식 아니면 소화가 필요한 음식들은 안 드셔야 됩니다. 물론 조금 드시는 건 가능해요. 우유 반잔, 바나나 반 개 정도, 견과류 정도 드시는 거는 가볍게 드시는 스낵 정도로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소화가 필요할 정도의 음식은 잠자기 서너 시간 전부터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러브스토리님, 선생님 요즘에 잠을 뒤척이고 악몽을 꾸어서 멜라토닌을 먹으려 하는데 낮에 먹으니까 낮에도 너무 졸려요.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자는데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우선은 멜라토닌은 밤에 먹는 겁니다. 낮에 먹으면 안 돼요. 멜라토닌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먹으면 수면제 약한 거로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졸립죠. 낮에 자려고 먹는 거라면 뭐 교대 근무자가 낮에 내가 10시부터 아침부터 자야 돼. 그럼 그 시간에 맞춰 먹는 겁니다. 2번째는 멜라토닌은 먹으면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으로 생체 리듬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거나 교대 근무를 8시간, 12시간이 갑자기 바뀔 때 해외에 가서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을 먹는 거예요. 또 교대 근무자도 스케줄이 바뀌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밤에 잤는데 낮에 자야 되니까 그때 멜라토닌을 며칠 먹어서 생체 리듬을 바꾸는 데 쓰는 겁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은 무조건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언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또 미국에서 가져오는 건 속방형, 약효가 금방 나옵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요. 병원에서 처방되는 서방형, 천천히 분출되는 건 잠자기 1시간에서 90분 전에 먹습니다. 또 하나는 멜라토닌 효과를 보려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교대 근무자는 해외여행 가면 3일에서 4일 정도만 같은 시간,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내가 근무하고 자는 시간에 맞춰서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내가 그냥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하고 7시간 전에 정하고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대개 드시면 됩니다. 또 멜라토닌은 악몽을 좀 많이 꾼다고 하셨는데요. 멜라토닌의 부작용이 악몽입니다. 멜라토닌 드시게 되면 꿈을 좀 많이 기억해요. 잠을 못 자든 꿈꾸는 잠이 줄게 되는데 멜라토닌 먹으면 수면이 좋아지면서 꿈꾸는 양이 줄었던 게 리바운드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실 생생한 꿈을 기억하거나 악몽을 꾸는 게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 드신다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고 1ml 정도부터 2ml가 국내에서 파니까 절반 잘라서 드셔보셔서 악몽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괜찮으면 2ml까지 올려보시고요. 2ml 드셨는데도 악몽이 없으면 다행인데 수면에 도움이 되면서, 그런데 악몽이 나타나면 더 줄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은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주의할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바꾸는 효과가 큰 거지 수면제처럼 잠이 확 오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멜라토닌 먹으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생체 시계가 위치하고 있는 시상하부를 조금 체온을 떨어뜨려 합니다.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장치를 자극해서 체온이 떨어뜨려요. 체온이 떨어지고 대사가 떨어져야지 우리 몸은 축 졸려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졸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거든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멜라토닌 기능입니다.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분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님. 이건 제 전공이 아닌데 변비가 너무 심해질수록 배가 너무 단단해지고 잠이 불편해. 이럴 때 어떻게 변비를 해결해야 되겠죠. 변비약을 드시거나 오늘 마셨던 식이섬유, 변량을 늘리는 것들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장운동 많이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필요하면 병원이나 같은 데 가셔서 마그네슘이라든지 변비 약들이 있습니다.
변비약들은 크게 장 운동을 높여주는 운동량을 높여줘서 변을 밀어내는 힘을 높여주는 게 있고, 산화 마그네슘처럼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드시게 되면 이게 물을 많이 흡수해서 변량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변의 양을 높여주는 변비약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서 빨리 변비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이 안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또 장의 문제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조절 안 되면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찾아뵙시기 바랍니다. 네. 섬섬옥수님, 요즘 조금만 배가 부르거나 잠이 부족하면 낮에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네. 근데 커피는 딱히 효과가 없고 에너지 드링크도 너무 몸이 부담되는 느낌이라 자주 먹기도 부담스럽네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 장 깰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소화가 더디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질이 나빠서 그 결과로 낮에 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기름진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30%, 25%가 뇌로 가는데 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장 운동이 막 높아지잖아요. 꾸룩꾸룩 하면서요. 그러면 이 장 운동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로 가야 될 피 중에 일부가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한 문제로 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음식의 종류가 너무 기름진 거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면 아까 뭐 트립토판, 멜라토닌을 만드는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라든지 가금류, 닭고기, 뭐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낮에 드시면 또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 생성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신 건 할 거고요. 근데 본인이 깰 만한 걸 찾고 계신다면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죠. 이럴 때 좋은 거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녹차, 홍차가 좋습니다. 녹차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게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은 일반 커피에 들어있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한 잔에 한 30에서 4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100ml에서 150ml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로도 뇌가 좀 맑아지죠. 또 하나는 테아닌이 들어있어요. 테아닌은 긴장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녹차에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나 홍차 같은 거를 좀 드시거나 속이 부담된다면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홍차, 그래서 밀크티로 드시는 거, 녹차를 좀 타서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좋아하시면 초콜릿, 다크 초콜릿 같은 거를 너무 늦은 시간 전에 낮에 조금 드시게 되면 거기에도 카페인이 좀 들어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먹는 것보다는 너무 졸릴 때 햇빛 20분에서 30분을 바로 쬐는 게 더 좋은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졸리다면 창가에 나가서 햇빛을 쬐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10분, 15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 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각성 효과가 커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잠을 잘 자는 거겠죠. 예, 마음 편한 하루님. 유산균이랑 일반 유산균이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것도 꿀잠이 되나요?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드십시오. 거기에 유산균이 또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하루에 2번 정도 드시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좋은 유산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나 그대로처럼님,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잠이 더 얕아졌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서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오후 한 4시, 5시 이때 잠깐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또 금식하고 또 하루에 한 끼 먹고. 이게 또 견디면 견디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게 되면 음식이 배고프면 이게 배가 꼬르륵 하면서 장이 자극이 돼서 또 못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영양분이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뇌가 또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지만 뇌는 에너지를 계속 필요하니까 뇌에 에너지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 뇌가 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배가 너무 고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막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를 보통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4일 정도만 하고 또 정상 식사하고 또 며칠 이렇게 하는 걸 권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 12시 슬립 다이어트라고 해서 설카디안 다이어트, 일주기 다이어트가 좋습니다. 14시간 단식하는 겁니다. 하루에요. 그러니까 2끼 먹는 거예요. 2끼. 14시간을 금식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가운데 놓고요. 저녁 6시에 까지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는 거예요. 그럼 14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8시, 9시 아침 먹고 오후 5시, 6시에 저녁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뭐 견과류 우유 정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훨씬 더 살도 빼시고요. 또 수면에도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하는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 중에 이 썰카덴 다이어트를 더 추천합니다. 예. 예랑님,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중 5,000보는 빠르게 걷고 나머지 5,000보는 보통 걸음으로 걷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멜라토닌 먹어보니 신경과에서 약도 먹어보아도 별도 차도가 없어서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네,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잠 때문에요. 5,000보, 10,000보를 걷는 거가 내가 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심폐활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니까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뭐 1시간이면 충전이 다 되는데 5시간 충전 걸어 놓는다고 그래서 충전이 20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밖에 안 돼요. 운동으로는 잠을 위해서 한 운동은 한 5,000보 이내면 충분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손상을 초래하고요. 근육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이 몸에 축이 나니까 그것을 우리 몸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뛰고 운동하고 심하게 하고 나서 누워보면 정말 피곤해서 잠깐 자고 깨거나 생각보다도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기껏 한 2-3시간 자고 나서 중간에 자꾸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몸에 무리가 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는 건데, 그런데 멜라토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고요. 일어나 30분 정도 햇빛 쬐고 그때 움직이세요. 낮에는 한 5,000보 이내로 정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낮잠 주무시지 말고 오전에는 괜찮습니다. 저녁에 자는 시간 7시간, 기상 시간 7시간 안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보고 긴장 푸는 것만 하십시오. 연세가 혹시 60세가 넘어갔다면 5,000보 이내가 더 낫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이렇게 운동 많이 하면 초저녁에 졸립니다. 졸리면 저녁 먹고 깜빡 졸아요. 방에 가서 눕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보다가 얘기하다가 깜빡깜빡 졸면 그게 다 잔 겁니다. 도리어 에너지를 너무 써서 금방 마라톤 하다가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중간에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저녁에 안 졸릴 정도로 가볍게 운동하십시오. 도리어 걷는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승현리님, 8077님, 유산균이 많이 먹어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나요? 유해균과 유산균이 적절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유산균이 더 많을수록 좋죠. 유해균은 우리가 장 운동이 안 좋거나 우리의 염증이 났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요. 유산균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1대1로가 보통 절반인데 우리가 먹으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염증 물질 생기면서 유해균이 생기는 거니까 유산균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하십시오. 김기선님,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아요. 유산균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요거트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조금만 자면 깨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아까 이런 장 건강은 수면을 도와주는데 하나의 도움 주는 수단이 정도의 역할이지 절대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김기선 님이 어떤 이유로 못 자고 어떤 지금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장만 갖고 뇌가 조절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 하나 갖고 우리가 자고 깨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가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걱정이 많거나 불안이 많거나 핸드폰 이렇게 오래 쓰면 핸드폰, 낮잠, 커피는 잘 조절할 텐데 혹시 오래 평생 불면증이라면 예민하시고 불안하고 긴장이 많고 그로 인해 또는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지금 또 여전히 스트레스에 많은 거에 시달릴 줄은 모르겠습니다. 다 정리하면 내가 방에 들어간 시간은 무조건 24시간 중에 7시간은 제한합니다. 7시간 이외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아침에 깨는 시간을 7시간으로 정해놨으면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나와서 30분 안 햇빛 쬐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기상시간부터 7시간 전에 내가 자는 시간인데 그전에는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7시간 전부터 1시간 전이 8시간 전부터는 12시면 11시부터는 거실이나 빈방에 가서 책 보고 스트레칭하고 복식 호흡하고 명상하고 핸드폰 보지 말고 노란 조명 켜놓고 하는 취침 루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도 수면제를 드신다면 내가 잠자기 30분 전에 취침 루틴 하다가 30분에 드십시오. 그래서 잠이 조금 낮으면 그때 약을 조금씩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원인은 불면이라는 원인의 결과는 하나지만 이거를 원인을 시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도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뇌와 수면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면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치료와 함께 장 건강을 신경을 조금 더 쓰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월달 넷째 주 토요일날 8시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이야기 15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